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심증만으로 상대에 대해서 확신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사람은 쉽게 변하진 않지만 갑자기 바뀌는 사람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히리릭, 안녕하세요. 연애파란볼의 파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사귀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행동 한 가지만 말해보라고 한다면 뭘 뽑으시겠어요? 거짓말, 담배, 과도한 술, 여사친, 남사친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바람 피는 것을 뽑아요. 바람은 말 그대로 배신하는 것이고 지난 시간의 좋은 추억들마저 최악의 기억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바람만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분명히 바람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연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해보려고 해요. 오늘 말하는 것들의 많은 부분이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나타난다면 안타깝지만 바람 피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연애파란볼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데 바람을 피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첫 번째, 핸드폰.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행동으로 나뉘어요. 핸드폰을 항상 만지던가 아니면 아예 핸드폰을 여러분 앞에서 만지지 않는다던가.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알아가는 것을 좋아했겠죠. 하지만 바람 피는 사람들은 일단 1순위가 여러분이 아니에요. 이미 감정의 일정 부분을 다른 이성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도 핸드폰을 수시로 보고 연락을 주고받겠죠. 근데 여기서 좀 더 머리를 쓰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부러 철저하게 핸드폰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꼬리 잡힐 만한 짓을 안 하는 거죠. 원래는 같이 있으면서도 친구랑 연락하고 연락 오는 거 확인하고 뭐 전화 오는 거 자연스럽게 받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바람을 피우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화와도 안 받고 누군가 연락이 와도 핸드폰 확인을 안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아예 상대가 내 핸드폰에 궁금증을 가질 만한 상황을 안 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내 핸드폰을 여러분이 궁금해한다면 오히려 여러분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핸드폰 알림을 아예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놓거나 아예 테이블 위에도 안 꺼내요. 주머니에 넣어두거나 가방에 넣어두면서 아예 상대방 시야에서 핸드폰을 없애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중간에 화장실을 가거나 담배를 피거나 물건을 가지러 가는 횟수가 전보다 늘고 이럴 때 핸드폰이랑 같이 이동을 한다면 바람 피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 앞에서 보면 의심을 살 수도 있고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아예 다른 곳에서 확인을 하는 거죠. 이럴 때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만약 바람을 피고 있다면 당연히 안 보여주면서 자신을 못 믿는다고 여러분 이상한 사람 취급할 것이고, 만약 바람을 안 피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그냥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못 믿는 의심 많은 사람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정말 바람을 필 때 여러분이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말하면 여러분의 말은 그때는 이미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확실한 촉이 올 때 보여달라고 하거나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의심 정도로만 가지고 계세요. 두 번째, 외모. 처음에는 당연히 데이트를 할 때 멋지고 예쁘게 꾸미지만 오래 사귀면서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면 조금은 편하게 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원래는 편하게 데이트를 즐기던 사람이 갑자기 외적인 요소에 관심이 많아지고 꾸미고 신경 안 쓰던 화장, 속옷, 향수, 패션 등등에 관심을 갖는다? 이것도 의심할 만한 포인트죠. 여러분을 만나고 바람피는 상대에게 갈 수도 있고 여러분을 만나면서 바람피는 상대와 만날 때의 외적인 부분을 연습하는 거죠. 이럴 땐 만나서 어때? 예뻐? 멋있어? 괜찮아? 라는 질문도 많이 할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안 그런 사람이 갑자기 변한 것이니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죠. 세 번째, 핑계와 집착. 혹시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외박이나 외출, 약속이 늘어나진 않았나요? 원래는 여러분과의 약속이 먼저였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친구나 직장, 부모님을 핑계대면서 여러분의 약속이 후순위로 밀려난다면 이것도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어떤 모임이나 가족 행사, 친구 모임 등에 관심이 별로 없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모임이나 행사, 가족들을 핑계대면서 여러분과의 약속이나 데이트를 미룬다면 조금 더 의심이 가겠죠. 그리고 친구와의 약속을 핑계대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비난할 수 없는 핑계를 많이 대요. 예를 들어서 직장 회식, 부모님 생신, 가족 행사 등등. 친구랑 만나는 거면 섭섭함을 표시하거나 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직장이나 가족을 핑계대면 사실 뭐라고 하기가 어렵거든요. 즉, 상대방이 뭐라고 할 수 없는 핑계를 대는 거죠. 이렇듯 원래는 안 그랬지만 약속이나 데이트에 있어서 여러분의 순위가 밀려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면, 그리고 비난할 수 없는 핑계를 많이 댄다면
바람을 피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과의 약속과 데이트는 미루지만 오히려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집착을 하고 구속해요. 참 모순되죠.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바람을 피우긴 하지만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집착을 하면서 여러분이 뭘 하는지 알아야 바람을 피는데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집착을 하면서 좋아한다고 말하는데 이 상황에서 나를 의심하면 여러분을 이상한 사람 만들기 쉽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자신이 떳떳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남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최악이죠. 여러분의 연인이 여러분을 후순위로 미루지만 모순적이게도 여러분에게 집착을 하고 있다면 바람을 피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번째, 낯선 흔적들. 낯선 흔적들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곳은 차와 집이에요. 집에서 긴 머리카락, 짧은 머리카락이 발견되거나 뭔가의 위치가 바뀌어 있거나 향수 냄새가 나거나 등등의 원래는 안 그런 사람이 원래는 발견이 될 수 없는 것들이 발견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서 확실한 물증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은 휴지통이에요. 여기서는 콘돔, 머리카락 등등의 확실한 물증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자신은 버렸다고 생각해서 잊고 있지만 아직 휴지통에는 멀쩡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바람을 의심하고 있다면 갑자기 집에 방문해 보는 것도 물증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물론 너무 티내지는 마세요. 만약 바람 피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증이 많이 발견되는 곳 중에 하나는 차인데요. 조수석 세팅 혹은 조수석 앞 글로브 박스, 차문에 있는 맵 홀더 등의 낯선 소지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의심이 갈 수밖에 없죠. 만약 다른 사람이 탈 일이 없는 경우라면요. 그리고 만약에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고 있을 거라는 의심이 들 때는 조수석에 선바이저도 볼 필요가 있어요. 남자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여자는 조수석에 타면 선바이저에 있는 거울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은 선바이저 거울을 잘 안 보는데 이 거울이 열려져 있다면 조수석에 여자를 태웠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흔히 아는 블루투스 기기 목록, 내비게이션 기록을 봐도 바람에 대한 물증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만약에 블랙박스 기록이 깨끗이 지워져 있고 내비게이션 기록도 깨끗하게 지워져 있다면 이것도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조수석에 태운 남자, 여자가 바람피는 상대가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직장 상사, 후배 또는 아무 사이도 아닌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의심이 갈 땐 당당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누구 탔었어? 라고 물어보고 대답을 들으면 돼요. 하지만 과도하게 당황하는 모습이나 들러보는 모습이 보이면 좀 더 의심이 강화될 수는 있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의심하는 모습으로 차를 뒤지지 마세요. 아직까진 그저 심증일 뿐 물증은 없으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잠자리. 여기서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잠자리에 서로 문제가 전혀 없었고 평소에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잠자리를 가졌었는데 갑자기 여러 핑계를 대면서 잠자리를 거부한다거나 반대로 별로 잠자리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자주 가지려고 해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건 확실한 바람의 증거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바람과는 별개로 오래 사귀다 보면 잠자리가 주는 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하지만 자주 했었는데 갑자기 줄면 이것 좀 의심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잠자리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관심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런 경우에는 바람피는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연습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로 갑자기 잠자리에 관심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런 경우도 있지만 확실하게 바람의 증거로 보기 어려우니 일단은 참고만 하시길 바래요. 오늘은 바람피는 사람들의 행동 5가지를 알아봤어요.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심증만으로 상대에 대해서 확신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사람은 쉽게 변하진 않지만 갑자기 바뀌는 사람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심증이 있어도 평소대로 행동을 하고 사랑을 하세요. 그러다 물증이 확보되었을 때 그때 상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선택한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면 믿어주세요. 저 파람이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연애에 파란불이 뜨기를 응원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비리리.